안녕하세요. 꼼방의 모찌입니다. 제가 뭘 만들기 전에 자료를 굉장히 수집 많이 하는 습관이 있거든요. 설계하는 단계에서 어떤 관을 이용할까, 어떤 방식을 이용할까 라고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하고 앰프를 만들거든요. 근데 힘이 있고 굉장히 저역이 힘이 받쳐주고 이런 소리를 좋아한다 그러면 진공관으로 굳이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자료 수집 단계에서 제가 그냥 장난삼아 진공관 앰프 내가 뭘 만들려고 하는데 뭘 좀 그림을 그려달라고 챗GPT-4에다가 그림을 요청한 거거든요. 이 그림이 내가 시켜본 것 중에 제일 잘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한번 보여드리는 거거든요. 이거는 재민이한테다가 시킨 겁니다. 계속 그 나무 단면을 좀 자연스럽게 자작합판으로 단면이 노출되게 그렇게 좀 만들어 달라고 했더니 얘가 무슨 나무 단면을 보여주긴 했어요. 한번 보여주고 난 다음에 여기에 보이는 부분이 의미하는 게 조금 다른데 얘는 볼륨으로 표시를 했더라고요. 더 장난스러운 거는 이런 것도 있었습니다. 굉장히 귀엽죠. 어쨌든 이런 것들을 한번 시켜봤고 이게 사실 이게 새로운 디자인이 아니고 20년 정도 전이구나. 그때 미니 앰프를 만들었을 때 그 앰프가 이 헤드폰 앰프를 만들면 이런 식으로 되겠다라고 생각을 많이 했었거든요. 여기에 사실 안에 아웃트랜스가 들어가고 전원부가 들어가고 회로부가 들어가려면 조금 공간이 좀 커야 됩니다. 이 크기가 조금만 더 커져도 이런 거는 느낌이 좀 달라요. 가로 세로 비가 조금만 달라져도 이게 좀 귀엽거나 그러지 않고 막 부담스러운 기기로 다가오거나 그럴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앞에 있는 이 숫자가 뭐였냐면 트랜스를 결합을 할 때 저음에서 고음까지 다양하게 대응을 하게 하려면 트랜스 결합으로 2차 측에서 결선을 바꿔가지고 표시해 주려고 했던 거거든요. 저음으로 쓰면 35음, 중간 정도쯤 되면 155음, 그 다음에 305음, 605음 이렇게 네 가지로 셀렉트를 하려고 했었습니다. 근데 회로도 어느 정도 생각을 했고 릴레이가 몇 개 필요한지 그런 것들도 다 생각을 했거든요. 그 얘기를 했더니 얘가 지금 이렇게 만들어 준 거거든요. 뒤에다가 이 관을 내가 닉시관이라고 분명히 이야기를 했는데 이게 나오는 게 닉시관 느낌이 안 난다. 난 올 진공관으로 하고 싶은데 닉시관 3개로 불이 오는 걸로 제발 좀 바꿔줘 라고 하면서 이 샘플을 보여줬거든요. 이게 닉시관이다. 닉시관으로 표시를 해주면 이런 식으로 보인다. 밝기가 각 층마다 겹겹이 쌓여 있거든요. 숫자가 앞에서부터 1, 2, 3, 4, 5, 6, 7, 8 또는 뒤에서 이렇게 쌓여 있어가지고 숫자가 보이는 것마다 조금씩 이 불의 밝기가 다르게 느껴져요. 얼핏 보면 어색한데 옛날에 닉시관은 그렇게 되어 있었거든요. 그 러시아에서 파는 게 많기 때문에 이걸 3개를 그런 식으로 같이 릴레이로 동작시키면서 이걸 표현하고 싶었는데 그거는 얘가 정확하게 무슨 얘기인지 모르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어쩔 수 없이 지금 이렇게 보여준 거거든요. 어쨌든 저는 이 디자인이 마음에 들었어요. 이대로 만든다는 뜻은 아니에요. 이걸 만들려면 굉장히 부담스러운 디자인이죠. 저는 고가의 기기를 만들기보다 적당한 비용으로 제법 소리가 잘 난다. 이런 걸 원하는 거기 때문에 고비용을 들여서 이걸 앰프를 만들거나 하기에는 어려운데 야 네가 만든 건 상당히 독특하다. 이런 느낌은 좀 주고 싶어가지고 디자인을 한번 시켜본 거예요. 상판 두께라든지 나무 가공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이렇게 하기가 힘들죠 사실. 그래가지고 이제 이런 디자인 중에 제일 그래도 비슷한 게 분명히 어디인가 있을 텐데 하면서 찾아본 게 제품이 이게 앰프 해그만사에서 나오는 EL84를 썼습니다. 2개를. 다른 초단가는 없어요. 이게 다예요. EL84 2개만 있는 경우에 헤드폰이 출력이 아무리 낮아도 일단 기본적인 무슨 전압 출력은 조금 있어야 되거든. 낮은 헤드폰을 구동하려면 전류가 흘러줘야 되기 때문에 뒤에 어느 정도 임피던스가 낮은 그런 출력관이 필요는 해요. 근데 EL84는 조금 적은 것 같은데 약간 그런 생각 하면서 이걸 보게 된 거예요. 헬그만 사는 우오디오나 바틀헤드 같은 이런 데처럼 회로를 공개하거나 아니면 뭐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알 수 있게끔 설명을 하거나 해주죠 보통. 이게 어느 정도 좀 지나가면은 아마 오픈을 안 할 겁니다. 오디오 노트처럼. 그냥 소리가 잘 난다 얼마다 이렇게만 이야기를 하겠죠. 이거를 보면서
출력권 하나로 이게 정폭과 그게 되나? 임피던스를 맞춰줄 수가 있나? 특히 EL84를 뭐 5개를 안 했을 테고 3개를 했을 텐데 이게 되는 건가? 하고 봤더니 해그만사는 회로를 다 오픈을 합니다. 이대로 꼭 만들겠다는 게 아니고 어떻게 돼 있나 궁금해서 찾아본 거예요. 이게 EL84를 3개를 했습니다. 이 스크린 그리드를 335옴 써가지고 같이 붙여놨죠. 요건 3결인 상태거든요. 이 3결인 상태에서 제가 특성을 한번 봤더니 RP가 한 1.2에서 5km 그 정도 사이 됩니다. 요게 이관이. 그리고 8인가 그 정도 나왔거든요. 뮤가 그런데 여기에다가 30N짜리 초크를 걸었잖아요. 요게 이제 부하거든요. 코일로 초크 트랜스로 부하를 준 거죠. 그리고 콘덴서 있고 파라피드 트랜스를 썼습니다. T1119DA라는 이 트랜스 있죠. 하몬드에서 나오는 이 트랜스입니다. 앰프 출력에서 스피커로 이렇게 변환시켜 줄 때 쓰는 거거든요. 이 트랜스를 쓴 거예요. 605옴 대 4옴, 8옴. 제품의 뒷면은 이렇게 119DA라는 트랜스, 아웃트랜스 605옴에 8옴을 쓰고 초크로 부하를 157G라고 하는 게 이게 DC 40mA 30N짜리 초크 코일이거든요. 요걸 부하를 쓰고 트랜스를 쓴 거예요. 그리고 4옴을 저임피던스로 쓰고 8옴을 고임피던스용으로 썼습니다. 이게 하몬드 겁니다. 이게 하몬드 트랜스의 라인 트랜스를 찾아보면 이와 비슷하게 사용하는 트랜스 중에 사실 오디오 대역에 거의 근접한 그런 트랜스는 이 트랜스밖에 없어요. 나머지는 대역이 너무 좁게 나와가지고 앰프에서 출력을 받아가 스피커로 뿌려주는 그런 데 쓰는 트랜스들은 오디오 대역 특성이 별로 좋지는 않습니다. 대체적으로 큰 트랜스 중에 알텍 같은 경우에는 좀 특성이 좋은 게 있더라고요. 극장 같은 데나 이런 데 쓰던 그 아주 큰 거 막 96코어로 되어 있는 858코어로 되어 있는 이런 것들은 사용하는 장비가 아주 프로페셔널한 장비였고 그래서 그게 특성이 조금 좋고 나머지 대부분의 경우에 그 특성이 별로 좋지 않거든요. 하몬드에서 만드는 이 라인 트랜스도 똑같습니다. 요것만 그래도 사용할 만한 그 특성이 나와요. 하몬드 트랜스의 119D라고 보시면 압니다. 스위칭 파워로 되어 있고 이 진공관의 부하는 초크로 준 거예요. 근데 제가 이제 여기서 약간 좀 제가 생각하는 거하고 좀 다른 것들은 헤드폰임에도 불구하고 스위칭 파워를 썼는데 노이즈를 잘 눌렀구나. 기술적으로. 그게 되지 않으면 이게 노이즈가 묻어날 텐데 이런 생각을 하다가 아니 이 EL84를 쓰고 이 트랜스를 썼는데 이게 게인이 얼마야?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든 거예요. 600대 4옴이 12.25대 1이고 600대 8옴은 8.66대 1입니다. 이 트랜스를 어떤 탭을 쓰더라도 EL84에 3결했을 때 그 출력 간의 그 뮤가 10이 채 안 되기 때문에 이게 맞나? 그런 생각이 약간 들죠. 그래서 앞에서 EL84로 정폭을 애써 했는데 뒤에다 아웃트랜스를 이런 식으로 결합을 해버리면 나오는 소리가 적을 텐데 하고 찾아봤더니 이 제품은 원래 그렇다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정폭하는 것보다 트랜스로 감압되는 감압비가 더 크기 때문에 그런 일이 생기는 거죠. 원래 이거는 마이너스 게인이구나. 그게 마이너스 게인인데 스위칭 파워는 그래도 이해는 된다. 약간 그런 생각을 또 했죠. 얘는 그러면 정폭을 뭘로 하는 거야?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정폭은 그냥 그거였어요. DAC에서 출력이 보통 2V RMS가 나오면 이게 한 3V 피크 대 피크 이렇게 되거든요. 그걸 풀로 받아가지고 임피던스만 맞춘 상태에서 내보는 버퍼 앰프였던 거예요, 이거는. 그래가지고 참 아이디어 참 신박하네. 이게 650불이라고 그런 생각을 했죠. 예쁘긴 예쁘더라고요. 119DA 이 트랜스가 도대체 특성이 어떻게 되는 건가? 하고 이 트랜스를 찾아보다가 권선 B는 12대 1, 8점 얼마 대 1 이렇게 됐잖아요. 오디오 대역은 나온대요. 그 제역도 고역도 나오고 이 트랜스를 제가 또 가지고 있더라고요. 찾아보니까 옛날에 무엇에 쓰려고 이걸 사서 갖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역시 찾아봤을 때도 이 트랜스만이 특성이 나오는 거였기 때문에 이걸 샀었던 것 같아요. 파라피드 용으로. 트랜스가 57코어인가? 그런 트랜스인데 이 정도 같으면 600옴대 나오는 것 중에 출력이 한 2W, 3W 정도 내는 거는 문제없이 낼 수 있거든요. 그 임피던스만 600옴 이하로만 되는 관이 있으면 가능한 거였죠. 근데 600옴 여기서 한 3분의 1 정도 아웃 임피던스가 205옴 되는 관이 없죠. 그 6033 같은 거 아니면 없거든요. 6019P? 그 정도는 돼야 될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때 만들다가 포기를 했는지 이 트랜스만 EL84 3결이 RP가
1.2kg 이렇게 나오는데 도대체 이 앰프 605ohm이 이 1차에 부하는 걸리나? 그것도 확인해 봤거든요. 1차에 나오는 헨리 값이 3.9헨리였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DCR이 한 45, 30몇 옴 되는 그런 정도로 감겨져 있는 트랜스였거든요. DCR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고 권선이 얼마만큼 굵으냐 작으냐 그거의 문제이기 때문에 중요하지 않은데 이 임피던스 605ohm이 도대체 이 관에 삼결했을 때 이 자리에서 나오는 신호를 여기에 충분히 저역에 대해서 반응을 할 수가 있는 건가? 제가 계산을 해봤거든요. 약간 부족합니다. 그래서 이 기기를 보면서 앰프를 설계할 때 진짜 깐당깐당하게 하는구나. 왜냐하면 헤드폰 앰프가 대부분 저역이 잘 안 나옵니다. 아래쪽이 쭉 이렇게 한 50Hz부터 끊기거든요. 이 앰프는 그런 거마저도 다 감안해서 콘덴서 용량을 정하고 트랜스를 선정했던 거예요. 권선비가 조금 더 낮거나 아니면 1차가 조금 더 감긴 트랜스가 여기 적합했는데 기성 제품은 캐나다에서 나오는 이 하몬드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만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 느낀 게 앰프를 만들 때 완전히 한계점까지 어차피 헤드폰이 제대로 소리를 내지 못한다. 그것까지 감안을 해서 정말 타이트하게 만들어진 설계라는 걸 제가 안 거죠. 파라피드로 앰프를 만들 때 30헨리 정도의 값은 이 진공관 3결했을 때 RP가 만일 1.2라고 하면 이 1.2에 대한 부하는 아주 충분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이 헨리 값은 요 정도쯤 되면 일반 트랜스보다는 좀 낮습니다. 콘덴서를 지나잖아요. 이 콘덴서가 품질이 반드시 더 좋아야 되죠. 이게 또 크면은 오디오용 진짜 좋은 콘덴서를 쓰지를 못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가 많더라고요. 제가 지난번에 다른 앰프들 이야기하면서 이걸 전해 콘덴서로 쓰면 안 된다 그렇게 가볍게 이야기를 했는데 사실상 이걸 220이나 470 마이크로짜리를 오디오용 그레이드로 구할 수 있냐? 구할 수는 있지만 가격이 너무 비싸서 사용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 콘덴서가 너무 크면 이게 충방전되는 속도 때문에 소리 좀 이상해집니다. 현실적으로 사람들이 이야기하면서 많이 사용하는 방법은 저역을 충분히 좀 통과시키려면 일단 용량이 나와야 되기 때문에 전해를 쓰고 거기에 맞춰가지고 한 100분의 1 정도쯤 되는 필름 콘덴서를 붙여서 저역이 통과하는 능력, 그 다음 고역이 통과하는 능력이 각기 좀 다른 콘덴서를 병렬로 결합해서 쓰면 된다. 그 방법밖에 사실 다른 대안이 없어요. 가령 전해 콘덴서 중에서 일반 알루미늄 전해가 아니고 다른 걸로 만들어진 블랙게이트나 이런 콘덴서들 있잖아요. 엘라, 세라화인 같은 거, 그 다음에 니치콘의 뮤즈 같은 이런 시리즈들도 이 진공관에 쓰기에 그렇게 내압이 높은 게 큰 용량으로 잘 나오는 거는 없습니다. 내압이 대부분 100V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벌써 전압이 140V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높은 전압을 쓰려면 두 개를 직결해 가지고 써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래저래 제약이 굉장히 많고 이것 때문에 고민이 많이 되더라고요. 사실 성패를 거의 좌우하거든요. 어느 정도는. 이 진공관이야 뭐 다 소리 비슷해요 이게. 두 번째는 콘덴서를 만일 안 쓰려면 이 초크를 안 쓰려면 트랜스가 전류를 흘리면서 우리 오디오에 사용하는 것처럼 똑같은 방식으로 전류를 흘리면서 고헨리로 감겨진 트랜스에 B를 맞추어서 뒤에 2차를 구성한 다음에 저음부터 고음까지 셀렉트가 되게끔 만들면 되는데 이 파라피드를 쓰려고 했던 이유 또 트랜스 업체들이 이 트랜스가 절대적으로 유리하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이런 건 있어요. 트랜스를 서로 1차와 2차가 교대로 계속 관계되는 트랜스를 어떤 용량에다가 헨리 값을 굉장히 높게 많이 감을 수가 없거든요. 많이 감으면 고역에 대한 문제가 생길 수가 있고 적게 감으면 또 저역에 대한 저항이 생기지 않아 가지고 저역이 안 나오는 문제가 생기거든요. 그걸 나누어서 하려면 초크는 초크대로 감고 이 파라피드 트랜스는 전류를 안 흘러도 되니까 작은 거에다가 조금만 감아도 헨리 값이 되게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걸 나눠서 하는 게 굉장히 최적의 방법이고 좋은 것처럼 이야기를 하지만 이런 방식에서 제일 키는 마지막에 이게 됩니다. 이 콘덴서가 품질이 안 되면 여기서 뭐 오디오 대역에 나오는 신호를 잘 뒤로 보내줬고요. 근데 이게 통과시키면서 찌그러졌네요. 어디가 안 나가네요. 이렇게 돼버리는 걸 파라피드 트랜스에 아무리 넣어봤자 뒤에 원하는 결과물이 안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게 첫 번째이고 두 번째는 트랜스를 쓸 때 이 파라피드 트랜스 1차가 우리는 그냥 권선비로 4대1이니 5대1이니 이렇게 쓰면 되는 걸로
생각을 하지만 2차의 부하를 물리는 거에 따라서 1차 임피던스는 변하는 거라 그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그게 막연하게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되지를 않고 1차의 인덕터 값은 반드시 어떤 헨리 값 이상이 나와줘야 돼요. 이 진공관 회로에서 굉장히 저임피던스의 신호가 나오면 이 헨리 값이 적어도 되지만 이게 높다고 하면 진짜 이게 제법 인덕터가 나와야 됩니다. 이게 제가 계산해 보니까 3.9 헨리로는 안 되고 대략 한 10 헨리 가까이는 나와야지 이게 소리가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600대 4옴 8옴이 아니고 뭐 가령 1.2kg 또는 뭐 2kg 대 2차도 같이 많이 가면 그런 트랜스여야만 이게 적절한데 아니면 여기에 임피던스가 굉장히 낮은 관으로 신호를 보내든지 그렇게 해야 되는데 이거는 그 어떤 것도 약간 좀 애매한 상태로 여기 나오는 결과값은 저기 살짝이 조금 일찍부터 이렇게 다운되도록 그렇게 만들어진 그게 헤드폰의 특성까지도 다 감안한 그런 상태로 지금 이게 만들어져 있다는 걸 알았어요. 진짜 이런 걸 자세하게 알아보면 진짜 재미난 거 많습니다. 이 보틀헤드거든요. 이 병뚜껑 회사에서 헤드폰 앰프를 킷을 만듭니다. 가격 얼마다를 떠나서 이 헤드폰 앰프를 만드는데 고심이야 되게 많이 되겠지만 결국 이게 누가 누구를 따라하는 게 아니고 이걸 계속 생각하다 보면 나올 수 있는 게 거의 이 경우의 수가 외통수처럼 돼요. 그 바둑에 이 19 곱하기 19에 수많은 점들이 있지만 고수들이 보기에 거기에 놓아야 될 서로 백돌과 흑돌은 각각 다 정해져 있거든요. 최선의 점은 하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걸 생각을 많이 하다 보면 아 그래 가격이 좀 낮게 돼야 되겠고 만들기 쉬워야 되겠고 여러 가지 다른 변경하는 업그레이드 킷도 팔아야 되겠고 이렇게 여러 가지를 감안을 하면 이게 나올 수 있는 게 딱 경우의 수가 거의 정해져 있어요. 근데 이게 보시면 대부분 다 이게 출력관에는 6080 또는 6445 이렇게 사용합니다. 12A67에 6080, 12A67에 6445, 12A67에 5998이나 아니면 뭐 6080이겠죠. 그러니까 요거 같은 경우에는 제가 뭐 봤는데 이것도 가격은 어마무시하더라고요. 이건 어떻게 만들어졌냐면 12A67에 여기 6080의 앞에 이 진공관 이게 AQ5예요. 여기다 능동부하를 이렇게 줬어요. 능동부하가 CCS예요 그냥. 여기 나오는 C4S 킷 로터스 DAC에서 D3A를 그 컨트롤하던 그 C4S입니다. 다이오드 2개 들어오는. 제가 2005년도에 그 회로 보고 되게 신박해가지고 이걸 써봤었죠. 여기에서 능동부하니 뭐니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들이 결국에는 보면 진공관의 특성을 또는 그 정폭도를 최대한으로 끌어올리기 위한 수단이거든요. 이걸 단다고 해가지고 반드시 소리가 내가 원하는 대로 갈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물리적인 특성이 최대값이 되는 게 그게 내가 원하는 소리가 아닐 경우도 되게 많거든요. 제가 이런 CCS 같은 경우에는 종류를 굉장히 많이 써봤다고 했잖아요. 스티브 벤치 같은 이런 사람들이 만든 그 수많은 종류의 그 CCS, 그 C4S 같은 것도 젠침에 써봤었고, 나중에 그 10M45S, 90S 같은 그런 정전류 IC 같은 걸로 만들어진 그 CCS 같은 그런 것도 써봤지만, 제가 CCS를 만일에 굳이 꼭 한번 써봐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이 들면, 그 정전압 IC 10M45S, 10M90S 그 칩으로 만들어진 저항 2개랑 가변장 하나랑 고정저항 하나로 되는 그 칩을 쓰는 게 소리가 제일 자연스럽습니다. 다른 것들은 조금 자연스럽지 않아요. 뭔가 계속 이래서 가해져 보면 고급품으로 막 150만원씩 이렇게 170만원씩 될수록 여기다가 전원부에 정전압을 쓰거나 션트 레귤레이터다 막 이런 얘기 막 하면서 다른 걸 뭘 썼다 이야기를 하는데 굳이 그렇게 한번 해보려고 하면 뭐 해볼 수는 있지만 그게 그렇게 의미는 별로 없다는 거예요. 개인만 맞으면 출력만 맞으면 그게 그렇게 내가 원하는 대로 그런 성향의 소리가 나는 거는 약간 별개의 문제라는 걸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이게 아무리 다양한 방법이 있는 것처럼 뭐 이야기를 하고 제품 광고를 하지만 이것들이 전부 그 원리는 비슷하다는 거. 그 6080을 쓰는 이유, 6445를 쓰는 이유 이게 딱 정해져 있거든요. 크면 큰 대로 작으면 작은 대로 캐소드 팔로워나 화이트 캐소드 팔로워를 만들었을 때 결국 RP랑 뮤랑 GM 값이 좌우하기 때문에
간편한 식으로는 GM분의 1이어가지고 GM이 높은 간이 내부 출력 임피던스를 더 낮게 보내줄 수가 있거든요. 물리적으로는 제일 좋은 거는 6455예요. 6080이 아니고. 이건 다른 또 기기에도 보면 이런 거 쓰는 거 보실 수 있을 텐데. 해보면 이게 딱 그렇게 나오거든요. 대부분 보면 초단의 관은 12AU7 같은 그런 뮤가 17에서 한 25 사이에 그 관이 적당하고 그 이상 나오는 거는 사실 좀 부담스러워요. 트랜스 없이 그냥 캐소드 팔로우로 뽑았을 경우에 뒤에 부하를 35오hm, 저오음의 헤드폰을 물릴 때가 여기에 콘덴서 값을 제일 큰 값을 요구를 하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뒤에 물린 부하하고 같이 이 콘덴서랑 같이 하이패스 필터 값을 결정을 해버려요. 저역이 얼마 이상 되면 깎여버리는 값을 결정을 하기 때문에 아주 저역을 깊게 내려면 이 4.7로는 안 되고 뭐 400 트랜스 없이 말이에요. 470씩 이렇게 있어야 돼요. 400V짜리 180 마이크로 한번 찾아봤거든요. 그거는 거의 머그큰만 했어요. 거짓말하라고. 근데 테스트를 해볼 건데, 그 정도까지 써가지고, 그냥 그 콘덴서 값을 20만원 이렇게 이상 주고, 그걸 사느니, 차라리 트랜스를 갚는 게 낫겠다. 여러 가지 경우에 생각할 게 되게 많았고, 전체적으로는 돈을 쓰고 만들더라도, 어쨌든, 최대 비용으로 어느 정도 수준이 되는 그런 정도의 소리는 만들어내기가 별로 어렵지 않을 것 같은데, 방식을 어떤 걸로 할까? 고민 굉장히 지금 많이. 오디오용으로 크게 쓰지 못할 바에는 차라리 관적당한 거랑 트랜스 갚는 게 차라리 낫겠다. 지금 생각은 약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진공관으로 만든 거는 지금 버전이 있어요. 고압 부분만 만들면 지금 테스트를 하려고 그 아이키도 12A67에 64호 내알 써가지고 뒤에 화이트 캐서드 팔로우 달아는 게 있거든요. 그거 임피던스가 헤드폰을 직접 올릴 수 있을 정도의 저임피던스로 나옵니다. 다만 거기에 나와있던 아이키도의 뒷단에 보면 커플링 컨덴서가 1마이크로 2마이크로 이렇게 쓰게 돼 있잖아요. 그거를 프리로 만일에 쓴다고 하면 그 용량이 적절한데 뒤에다가 헤드폰을 35을 울린다고 하면 하는 순간에 그 콘덴서 값은 220 또는 470 이렇게 올라가야 돼. 그것 때문에 고민 엄청. 아니 이렇게 콘덴서를 이렇게 큰 걸 사가지고 활용도도 별로 없을 텐데 그렇게 하는 게 이게 맞냐 막 그런 생각 약간 좀 들고 또 다른 생각도 하나는 뭐냐면 어떤 헤드폰 앰프가 35오hm, 155오hm, 300오hm, 600ohm의 2차 측에 그 부하가 그렇게 나온다. 2차 측에 임피던스가 그래 나온다. 그러면 사실 600ohm 정도쯤 되는 낮아도 상관이 없어요. 그런 정도의 임피던스면 사실 프리로 쓰기에도 너무 훌륭하거든요. 아니 헤드폰을 울릴 정도로 조용한데 거기에 뒤에 임피던스가 한 600ohm짜리가 나온다고 하면 굳이 헤드폰 앰프 만들고 프리앰프 만들 필요도 없잖아요. 그냥 트랜스 프리 하나로 쓰면 되는데 다른 기성품 보니까 야 이거 300B 싱글인데 뭐 앰프로 써도 된다라든지 이런 아이디어도 있더라고요. 제가 이 보여드린 이런 내용들을 구현을 하려고 지금 생각을 계속 하고 있거든요. 부품을 사거나 이런 걸 계속 하고 있어가지고 조금 기다려야 돼. 그런 준비를 계속 하고 있다는 거. 그리고 어떤 사람이 4호로 헤드폰 앰프가 이거다. 제가 이 앰프를 보는 순간에 상당히 느낌이 왔어요. 이 7119 12AU7의 4호. 이 지금 보는 건 구간이잖아요. 이 구간은 소리가 약간 어두워요. 이게 신관은 소리가 굉장히 가볍고 예쁘게 나옵니다. 약간 수수하게. 이게 좀 다른 관으로 직렬관으로 한번 해볼까라고 좀 생각을 했는데 제가 찾은 관 중에 12B4라고 있어요. 근데 그 관의 전류량이 좀 부족하더라고요. 일단은 그런 거 제가 직렬관도 한번 생각을 해봤다. 근데 첫 번째 거는 트랜스로 그거 하는 게 총 비용은 오히려 낮게 나오겠다. 콘덴스 쓰고 그 난리 치느니. 콘덴스 사봤잖아요. 그 파트 커넥션의 최근에 가격 제가 알아봤거든요. 그 파트 익스프레스하고. 이게 내 콘덴스가 맞는 용량이었고 가격이 너무 비싸요. 차라리 이거 국내에서 트랜스를 갚는 게 낫겠다. 지금 그런 생각입니다. 이런 똑같이 만들지는 못하지만 이런 비슷한 컨셉으로 다음번에 준비를 해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감사합니다. 다음 뵙겠습니다.